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새 아파트 인기가 올라갈 거란 전망이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3억 7천여만 원, 45%나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 10년치라는 기사 타이틀이 더욱 씁쓸해지게 하는데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두꺼비는 역시 동요 속에만 있나 봅니다. 1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영동교 시장 상인들이 인근 재건축 사업으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합 측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학교 빈 교실과 공공시설 등 학교 안팎으로 초등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가 지역개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전을, 금천구는 쥐밸리 중심의 혁신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미래 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의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를 두고 주민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자양 1구역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옆 영동교 시장 상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철거 가림막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찾는 이들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상인들은 생존권을 외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협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철거가 시작된 자양 1구역입니다. 재건축 사업 대상지엔 영동교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측 시장이 포함됐고 이곳 역시 철거됐습니다. 남은 영동교 시장은 높이 10m 이상 되는 공사 가림막으로 인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찾는 이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상인회 측은 공사 전에 비해 58개 점포 모두 7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월 7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기도 벅차 한때 권리금 수천만 원을 오가던 점포들도 하나둘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장난 안 되면 선포는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뭐 2, 3년 안에 선포이겠다. 그래서 때는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재건축 조합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양측은 금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공사 기간을 감안해 점포당 5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 3년에 대한 그 보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3년 동안 고생하는 그 대가를 해서 그 500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재건축 관계자는 법적으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선의로 하는 피해 보상에 점포당 5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상인회 측은 재건축 사업이 매출 하락에 직격타인 만큼 이들이 제시한 피해 보상 금액을 조합 측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중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보육과 돌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빈 교실에 돌봄 교실을 선보인 데 이어 학교 밖에서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나무 조각을 이어붙여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립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또래 친구들과 3, 4, 5 모여 게임을 하거나 계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모든 아이 송기정 센터입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 공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당센터를 시작으로 중림과 송기정까지 3개의 학교 밖 돌봄센터를 선보인 중구. 모두 공공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 전담교사 2명과 2명의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프로그램 이용은 전액 무료로 간식과 점심, 저녁 식사 비용도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센터에 입실과 퇴실할 때 부모에겐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과목이나 커리큘럼들도 많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걱정을 안 하고 일하는 시간 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이제 데려갈 수 있어서 참 좋고. 학교 안 돌봄 교실에 이어 학교 밖에 돌봄 센터가 선보인 건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이사 오십시오. 한마디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아이 키우기 힘든 우리 젊은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즐거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중구에서 학교 안 돌봄에 이어서 학교 바깥에도 이렇게 키움센터를 중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올해까지 모두 5개의 모든 아이 돌봄 센터를 열어 지역 내 기업, 대학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새해 구정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 양 도시의 공통된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지역 균형 개발이었습니다. 과거 한 몸에서 출발해 이제는 서울 서남권 대표 도시 타이틀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로 금천구의 새해 포부 정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지난해 도시계획안 마련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인 광명시의 반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합니다. 구로구 신년사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차량기지 이전은 가장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균형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시를 만드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로 철도기차장 사업은 올해 국토부의 철도 기본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고 또한 기본 실설계까지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년 전 구로구에서 분구한 서울의 막내 자치구인 금천구는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는데 핵심은 역시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석수역과 지벨리 중심의 혁신 성장 거점 개발을 통한 중심지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금천은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한 도시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금천구는 제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중점 분야를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새해 계획을 밝히면서 두 구청장은 모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과제에서부터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 이상을 따뜻한 애정으로 구로구를 성원하고 도와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땀 흘리고 뛰려 합니다. 균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낸 두 자치구의 새해 설계, 주민들은 수건 사업의 해소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여기는 부기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입니다. 완공 시기는 오는 9월. 하지만 한강이냐 산천이냐 원수 공급 문제를 두고 몇 년째 시끄럽습니다. 이번 집중취재 와디쇼에서는 장지천 수변공원을 둘러싼 쟁점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 위례 신도시의 허파로 기대받고 있는 장지천 수변공원입니다. 각종 휴게시설과 전망데크 조성이 계획된 것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호수는 5년 가까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상역 화수를 탄천에서 끌어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행사 SH공사와 한강 원수를 원하는 관리청 송파구 간의 이견 탓입니다. 핵심 쟁점은 수질 문제와 원활한 원수 공급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질 문제. SH공사는 한강 수질을 문제로 들며 탄천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초기 조성 계획 당시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장지천의 수질을 BOD 2등급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한강은 시기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BOD는 유기물의 양을 추정하는 수질 지표로 2등급의 경우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실제로 탄천 인근 한강에 최근 5년간 BOD 수질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7차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이제 녹조라든가 조류 같은 거의 영향인자로는 BOD 외에 클로로필 A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탄천 하상 여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D도 1등급, 클로로필 A인 조류 인자도 1등급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탄천 하상 여가수가 가장 적합한 유지용수로.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탄천의 수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위례신도시의 또 다른 수변공원 창곡천의 사례를 들며 탄천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탄천원수가 공급된 지 1년도 안 돼 창곡천의 녹조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 녹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 그 부유물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그 냄새가 이제 많이 나니까. 하지만 SH공사는 성남시가 검사한 창곡천 유지용수의 수질 오염도 결과를 제시하며 탄천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창곡천에 공급된 탄천원수의 수질은 BOD 1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창곡천의 저류지가 3급수였다는 성남시의 의견에 따라 SH공사는 창곡천의 녹조 원인을 유지관리시설의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창곡천 저류지의 체류 시간이 4.7일인데 반해 장지천은 이틀 안팎으로 절반 이상 더 짧다며 녹조 발생 등 수질 문제에 안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녹조는 원활한 유지관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 수량 확보입니다. 송파구는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해 한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탄천의 경우 건기시 원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현재 탄천에 설치된 집수장치의 고장이 잦다며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수장치의 시설 노후화로 2년 전쯤부터 매해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관리 예산이 투입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실제로 집수장치의 고장이 잦고 설치 위치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탄천의 집수장치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고정식 컴프레셔 장치를 이용해서 역세정 방식으로 이제 일부 막힌 부분에 대해서 고압으로 세척하는 방식으로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고압이 쏴져서 주민들은 무엇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두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H공사는 집수장치의 기술적 보완책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송파구는 관리청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송파구청에서도 다소 주민 핑계를 삼아서 좀 뒤에서 송파구청이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은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고 LH, SH도 기존 계획대로만 이제 계속 제출하고 그 이상 어떤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인터넷 카페 위례신도시 총연합회에 올라온 창곡천의 지난 여름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물이 공급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주민들은 녹조와 냄새, 벌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조성 중인 또 하나의 수변공원 장지천. 주민들은 이곳이 제2의 창곡천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한강과 탄천의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원활한 수량 확보와 제대로 된 집수장치의 설치 계획 등 SH공사와 송파구 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지슈 태인영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노인 1명이 숨졌고 인근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마포구 연남동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방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대문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간 때우기식 봉사가 아니라 체험과 교육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봉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기본적인 에티켓을 배우는 시간. 또 간단한 수화를 익혀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화나 점자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침 봉사를 찾아보다가 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화교육은 서대문구가 마련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선 것. 시간 때우기식 봉사에서 벗어나 교육과 체험을 바탕으로 봉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원봉사 학습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나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고 어떤 사회적인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동체 의식도 높여주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각 통에서 진행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수제청과 밑반찬 만들기 봉사, 그리고 직업체험까지 가능한 도서관 사서와 어르신 염색 봉사까지 25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나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활동 시간은 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에서도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올해 강동구에서 달라진 정책들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강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기존엔 화재나 재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 등 11개 항목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물놀이나 화상, 가스 사고 등 4개 상해 항목이 추가돼 관련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으면 갖고 있는 개인 보험과 구민 안전보험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전거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길을 걷다 자전거에 치이는 등의 자전거 관련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 강동 구민이면 누구나 강동구가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양육과 관련된 복지 정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됐던 교복 구입비는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은 기존 금액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나고 4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했던 출산 특별 장려금은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도 지급돼 지원 기준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출산 축하금 및 출산 특별 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 2월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틀 간격으로 야간에만 수거했던 생활 쓰레기도 올해부턴 매일 낮 시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영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4부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과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등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법 통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며 2차와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4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종로구 선거구입니다. 52세 정당인 장창태 예비 후보입니다. 19대, 20대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에 나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훈태 예비 후보, 자영업을 하고 있고 나이는 54세입니다. 현재 국민생활도움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47세 오인환 예비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변승정 예비 후보 75세, 직업은 종업원입니다. 전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임종철 예비 후보, 나이는 64세, 직업은 목사입니다. 전 기독교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동희 예비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을 후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구 갑선거구입니다. 유시우 예비 후보 47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48세 정당인 윤희석 예비 후보입니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전 국회의원 출신인 김충환 예비 후보입니다. 현재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을 하고 있는 69세 강민정 예비 후보입니다. 전 구미정보처리학원 총무상담직을 역임했습니다. 여행 가방마다 상자에 파 한 단, 스케치북보다 큰 봉지에 치즈 하나. 요즘 배송 시스템은 너무 잘 돼 있지만 이 포장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며칠만 안 버려도 집안 한가득이죠. 다음 주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전역 생활 폐기물 배출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개인만 나서서는 안 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